안녕하세요. 설교동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공부할 류준상이고요. 네, 일단 기출 예상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먼저 풀고 같이 보시는 게, 같이 그 다음에 보는 게 제일 좋고요. 같이 이제 보면서 풀어야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먼저 풀어보고 한번 쓱 본 상태에서 같이 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아직 못 푸는데, 난 이런 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요. 최소한 한번 보고,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이건 내가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저랑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푸는데, 이 사람 거랑 내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내게 더 나아. 혹은 이 사람 게 더 나아. 이런 식으로 판단해 가면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것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공부잖아요. 막 듣는다고 여러분 공부는 아니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저는요 1번부터 3번까지 일단 같이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붙어있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자, 다음 글 읽을 때 이거 좀 질문 답해봐. 여기는 일단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전혀 안 읽고요. 일단 보기부터 봅니다. 문제부터 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고 2번 문제, 3번 문제가 이렇게 두 개 있구나 하고 글을 한번 대충 봅니다. 한 몇 초 안 걸리니까 보세요.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느끼는 결론. 나는 이 지문을 싹 다 깔끔하게 정독을 해야지 맞출 수 있겠구나. 혹은 아니면 이건 대충 건성으로 내가 여기 필요한 것만 왔다 갔다 하면 맞을 수 있겠구나.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문제는 정말 깊이 내가 모든 걸 다 해석을 해야 되네 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차선이에요. 두 번째 턴이나 세 번째 턴 넘기는 게 맞고요.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 느낌이 나면 곧바로 접근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차별성은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첫 턴에 보자마자 풀 거냐 아니면 다음 턴으로 밀어놓을 거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첫 턴은요 여러분 문제를 보자마자 풀 수 있는 것들이 첫 턴입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풀이가 내 머릿속에서 다다다다다 떠오르는 거. 이것만 보면 될 것 같고 요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좀 가벼운 느낌이 나는 문제들은 첫 턴에. 그 다음에 이건 좀 진상이고 계산을 너무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계산도 장난 아닌 것 같네. 이렇게 느낌이 좀 복잡해진다. 그러면 두 번째 턴, 세 번째 턴 넘기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3개짜리라도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3개짜리라도. 대신에 이 문제를 풀로 다 버리겠습니다는 건 조금 무리예요. 3문제를 다 버리는 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긴 하죠. 하지만 첫 차선, 그러니까 1차와 2차 정도를 구분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3개짜리를 통으로 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2번만 풀어야지, 3번만 풀어야지.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1, 2, 3번이 있는데 2번 문제는 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건 접근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건 통으로 뭔가 이해 다 해야 되고 뭔가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통째로 다 넘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느끼는 결론이 뭐냐면요. 무슨 날짜가 나오고 연차 나오는 거 같고 정신없네. 글을 읽고 여기 날짜, 이 사람들 입사일에 따른 휴가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에 따른 딱 봐도 골치 아픈 문제예요. 계산을 다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첫 턴에 돌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외워서 구하는 문제들, 내가 NCS 어쩌저쩌저쩌라 어떤 교본처럼 생긴 거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론 같은 개념이라면 당연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첫 턴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첫 턴에 덤비다가는 계산한다고 시간을 소비해버릴 수가 있어요. 3문제짜리를 여러분 3분 내에 풀었다? 굉장히 베스트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한 문제를 1분에 이런 계산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대신에 3분이 오버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살짝 이제 회의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4분, 5분 됐다 그러면 여러분 안 푸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걸 3분 내에 끝낼 수 있을까를 먼저 가늠하는 거죠. 쓱 봐서 아니다 싶으면 패스. 그거 잊지 마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첫 번째는 무리입니다. 패스. 하고 다음 거 보세요. 다음 턴 거 봤는데 다음 문제도 영 별로예요. 또 패스.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알겠지만 8번, 7번, 9번 이렇게 넘어갈 때요. 그 넘어갈 때 얘는 풀만해. 그럼 덤비고. 알겠죠? 그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1번부터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서론이 길었네요. 설명을 드려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질문 답해봐. 1번이요. 홍보부 김땡땡 주임이에요. 김땡땡 주임 빨리 찾아야 되죠. 여기서 김씨는 이 사람밖에 없네요.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로 그랬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2021년 12월 18일에 이틀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 경우 홍보부서 전체에서 1월 1일에 소멸되는 연차 휴가일수로 옳은 것을 구해봐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이 연차 휴가에서 지금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거 그거 따져봐 이런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상식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회사를 들어갔을 때 연차라는 게 주어져요. 근데 연차는 이제 흔히 말하는 올해 묵었냐, 올해 이 회사에 다녔냐, 올해 회사 다녔으니까 너는 더 휴가를 줄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립됩니다. 내가 여기서 10년이라면 5년이라는 사람보다 많은 연차 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 개념이 지금 여기 적혀 있을 거야. 어찌 보면 여러분이 한 번만 경험해보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든 여러분 회사를 접근해봤었든 뭐 둘 중 하나를 해보면 당연하게 우리 휴가는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나한테 실익이 되는 어떤 내용일 겁니다. 익혀놓는 거예요. 요번 기회를 통해서. 몰랐던 분들은요. 알았던 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러려니 하고 여기는 이렇게 따지네.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몰랐다면 이쪽은 확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왔을 거고 거기서 지금 여기에 사람 연수 따라서 다 계산해보라는 문제구나. 근데 왜 하필 여기서는 이 사람만 이틀, 여기 말하는 이틀, 이거를 못 썼다라는 걸 표현했을까? 나머지는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변하지 않겠구나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 잠깐 또 제가 좀 토막 상식 아닌 상식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NCS의 기본 형태예요, 여러분. NCS는 나를 괴롭히려고 나온 문제는 맞죠? 그죠? 여러분 시험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괴롭히려고 나온 문제인데, 여러분의 똑똑함을 평가해볼래? 그렇게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독창적이고 똑똑하고, 여러분의 막, 뭐랄까요, 뭐 이렇게 좀 개성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은 생각이 정말 열렸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나한테 이 조건만 생각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다른 것까지 건드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특히 공부를 조금 더 오래 했고 많이 했고 한 사람들이 겪는 최악의 어찌 보면 습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요, 이 문제에선 여기 대여보고 전 문제에선 저기 대여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거 대이고 저거 대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살짝 의심이 많아요. 뭐 의심이 많은 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의심이 너무 과해지면 문제 푸는데 독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 안 해도 될 걸 굳이 생각해서 머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NCS의 기본 성향을 보면서 이 문제들은 나에게 내 꼼꼼함과 나의 지금 철두철미함과 철저한 계산에서 나오는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해야 됩니다. NCS는 여러분 시간 1분 안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압박이 들어가잖아요. 시간 압박이 어마어마한데 난 이거 풀어야 돼. 어떻게 째깍째깍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초조해지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쭉 다운그레이드 쭉 되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버텨야 돼, 이겨야 돼, 버텨야 돼, 이 힘이 있는 사람인 거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단순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 압박 속에서 여러분이 그 압박을 어떻게 견디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그걸 보겠다라는 시험일 겁니다. 그래서 NCS는요, 여러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독이 되고, 그렇다고 너무 겉훑는 것도 또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독이 된다는 건 여러분 또 알고 계세요. 제가 많이 겪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많은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면서는 여기에 대었고, 이 문제를 풀면서 여기는 배워봤고, 막 뒤집어져 봤는데 이 문제는 또 다른 출제사, 또 다른 어찌 보면 출제하는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출제 회사가 변경되면 될수록 또 다른 유형이 나오고,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 만들면 이거고 이 사람이 만들면 이거라서 같아질 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부분을 저는 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 문제에 오히려 제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건 이게 아닐 거야. 혼자 추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혹시나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제가 일단은 염려해서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단순하게 봐야 돼요. 단순하게. 여기선 김땡땡만 따지라 했으니까 김땡땡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본다는 게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이 사람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딱 눈에 보자마자 보이는 건 아니고요. 생각했을 때 왜 이 사람만 이렇게 시기변경권이라는 걸 말을 했을까? 이 사람 빼고는 그런 거 안 썼다는 소리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라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얘도 썼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그 생각까지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아이고, 설명 진짜 기네요. 네. 근데 저 여러분 참고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스킵하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괜히 넘길 일, 괜히 이렇게 꼬집을 일은 없고요. 한번 보면서 내가 아는 거야 그럼 스킵하시고, 모르는 거야 그럼 들어주세요. 그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내용을 쓱 보니까요.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 후 1년간 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이에요, 입사한 지. 그러니까 뭐 새내기죠, 어찌 보면. 신입사원인 사람들은요. 1년간 매 1개월 개근식마다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 이런 표현인 것 같고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연차 휴가는 휴가 발생과 무관하게 입사 후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단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이게 나오네요. 그죠? 못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휴가 발생년 발생일로부터 1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네. 단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에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거랑 그러면 무슨 뭔 차이가 있는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내래요. 1년 내. 그럼 휴가 발생일은 지금 여러분 보니까 이 사람 전부 다 1월 1일 날 입사했거든요. 그럼 1월 1일 날 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런 표현인 거죠. 여기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른 말을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아무튼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에 적용을 받은 근로자는 연차 유급 휴가 수당에 지급되지는 않는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 1년 이상의 근로자가 기존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의무인 것 같네요. 15일을 무조건 지급. 계속 근로기간이 만 3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는 기존 15일에 1일이 추가된대요. 그 다음에 매년 2년마다 1일이 늘어난다. 그럼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입사를 했어요. 입사 후 1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여기 3년이 됐죠. 그러면 만 3년이 됐죠. 풀로 채웠잖아요. 3년을.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는, 이때 연차휴가를 다 줄 거 아니에요. 매 초마다 주니까요. 이렇게. 이때 15일 주고 이때 15일 주고 하는데 여기서 기존 15일에다가 1일이 추가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16일이 됐다라는 소리죠. 네. 요거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4년 차 됐고 여기 4년 차. 그 다음에 5년 차가 끝나야 돼요. 5년 차가 끝나고 그 다음 매 2년마다. 여기서 그러면 17일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단 최대 휴가 연차일수는 25일이다. 그랬고요. 자동 소멸한 경우는 통상적 연차수당 계산법, 여기죠. 남은 거에다가 미사용 통상 임금에다가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서 돈으로 주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일반적인 설명 드립니다. 지금은 저는 그냥 슥 하고 읽었지만 여러분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읽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요거 읽을 때 분명히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알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 빨리 읽었겠죠. 대신에 몰랐다 그러면 엄청 오래 걸렸을 거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매번 잘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 이 글이 도대체 뭔 의미인지는 내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는 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건 알고 있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주임만 사용을 못했고 나머지는 읽어봤을 때 특별하게 뭐가 걸리는 게 없어요. 뭐 1년 미만인 사람은 연차 휴가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1년이잖아요. 지금 2021년 12월 30일이라고 하면 여기 딱 1년이 된 상태인데 그럼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쩔 거예요? 남았잖아요. 이거 사람 1년인데? 그럼 남았다니까 이거 뭐 뺏어가나요? 이 사람 못 쓴 거죠, 그냥. 이 사람이 여기에 뭐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열차휴가 추가돼. 이거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뭐라는 거야? 남았잖아요, 그냥. 남은 것만 보는 거죠. 남았대. 근데 얘는 어떻대요? 이 사람은 이틀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신입생이래요. 신입사원인데 이때는 뭘 했었냐면 시기변경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1년 미만인 근로자 연차휴가는 입사 내 1년에 행사하자면 소멸하는데 이걸로는 그러지 아니하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럼 이건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이랬을 때 소멸되는 거는 얘 빼놓고는 다란 소리죠. 이렇게. 너무 단순한 문제입니다. 물론 읽어봤기 때문에 단순해진 거긴 하지만 문제를 봤을 때 왜 얘만 걸리적거리게 해놨을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자면 얘만 신경 쓰지 마.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그냥 특별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더하면 됩니다. 그냥. 그럼 여기 더해주면요. 16이 나올 테고요. 여기 더해주면 8이 나오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해주니까 24일이요. 라고 나오게 되겠죠. 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요. 네. 땡땡 공단은요, 이제 12월 31일에 연차 유급 수당을, 이제 돈을 준대요.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서, 사용,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 적용 여부가 다음 보기랑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금액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요, 아까 읽어봤던 내용 여러분 기억나길 바래요. 연차 휴가 사용 촉진제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수당이 지급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당이 지급이 안 돼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된다? 이 사람들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그냥 전부 다 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자면 주땡땡은 빵원이에요. 네, 현땡땡도 빵원인데 현땡땡은 없어요. 윤땡땡도 빵원인데 여기 윤땡땡 돈 받았죠? 그럼 딱 보자마자 이거예요.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제대로 돈 줄 거야. 실제로는 뭐 우땡땡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땡땡 여기죠. 이틀이 남았고 네, 여기를 통상 이금 여러분 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6만 원이겠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가장 간단하게 지금 여긴 땡땡땡이니까 얘네 기준으로 보는 게 맞겠죠. 물론 이걸 못 봐도 여러분 요거 판단해서 아니네 하고 지워줄 수는 있어요. 눈치껏 판단해보면 당연히 5번이라고 쉽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 홍보부서 차장과 부장의 1년간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합으로 오른 것을 골라봐 그랬습니다. 2020년에 사용자의 시기 변경 관련사는 없었으며 21년에 연차휴가 외에는 직원들이 지급된 휴가는 없다라고 주어져 있군요. 그럼 지금 여긴 차장과 부장의 딱 봐도 연차가 느껴집니다. 네. 지금 부장과 차장이었나요?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이었죠? 입사일이 여러분 8년이고요. 이 사람은 1년이에요. 1년하고 8년입니다. 자, 일단 며칠의 연차가 있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부장은 01년이고요. 네, 차장은 08년이었나요? 금세 본 것도 까먹네요. 네, 01년, 08년입니다. 그죠? 그럼 01년과 08년의 연차가 며칠이 있는지 알아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요, 01년에 입사를 했어요. 01년. 그래서 풀로 3년을 채웁니다. 여기가 02년이고요. 03년이고 그러면 04년부터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16일이 되는 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06년에 17일이 될 거예요. 2년 후에 하루가 더 붙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져가는 겁니다. 아, 영 별론데? 하고 요즘 여러분 20년도까지 그럼 얘는 짝수년도에 하나씩 붙으니까 21년도는 붙지는 않겠죠? 그냥 20년도와 똑같은 네 일수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가 숫자로 세도 돼요. 04, 06, 08, 10, 12, 14, 16. 여러분 이때 만약에 뭐 내가 더하기 빼기로 뭐 곱하기로 2 곱하기 6이니까 뭐 이렇게 2 곱하기 8이니까 이렇게 가야지. 그거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요. 차라리 얼마 안 되면 빨리 쓰세요. 빨리 쓰는 게 오히려 덜 틀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 느려요. 이때는 초인적인 스피드가 팍팍팍 나와서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혹은 뭐 이렇게 손으로 세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원래가 기본이 15일이었으니까요. 기본이 15일에 04년부터 내가 하루씩 더 붙지? 그럼 04, 06, 08, 10, 12, 14, 뭐 16, 18, 20 이렇게 따져도 돼요, 여러분. 9일이 더 붙는 거예요, 9일이. 그러니까 15일에서 9일이 더 붙으니까 여기가 여러분 24일인 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아까 연차 제한 수단이 뭐 25일인가 그랬거든요, 최대가. 아직은 안 거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때도 24일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부장님 볼게요. 부장님이 지금 총 연차가 24일이 있는 상황인데 5일이 남았대요. 그럼 5일이 남았다는 소리는 지금 부장님은 19일을 썼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장은요. 차장은 08년도부터 시작을 해요. 08년도에 시작을 해서 네, 09, 10, 11, 11년도에 처음으로 16일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13, 15, 17, 19, 21 여기죠. 21일 때 늘어나는 걸로 바뀌었네요. 그럼 자 여기 16, 17, 18, 19, 20, 21일이죠. 똑같이. 네. 얘는 21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차장은요. 근데 21일을 받았지만 차장 어디 있어요? 3일이 남았다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18일을 썼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둘의 연차휴가 사용 일수의 합을 구해봐 라고 했기 때문에 둘을 더해봐 라는 소리죠. 그래서 37일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여러분 귀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뭐 이해를 하면 그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뭔가 좀 체계적으로 탁탁탁 내가 뭐 어떤 문제를 처음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보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내가 이 문제를 세 문제를 3분에 풀 수 있다?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러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은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했을 때 더 많은 거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게 바탕이 돼야지 제가 그때 3분 내에 컷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이해하고 뭐라는 거야? 아, 이건 이랬대. 여기서 벌써 내 개념 자체가 살짝 미스나 버리면 다 틀리게 되는 거고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제대로 정리가 되었다면 그때 생각에 맞출 수 있겠지만 3번은 제가 볼 때 좀 무리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 겪어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점점.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지는구나. 네. 그리고 진짜 여러분
정말로요. 한 5, 6년 전에 NCS 문제랑 지금 NCS 문제는 여러분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옛날 NCS는 정말 그냥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 NCS 문제 여러분 절대 안 쉬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기본적인 이게 바탕이 되는 베이스적인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문제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그 중에 제 1번이 여러분 뭐냐면 문제에서 나오는 이런 지문들이에요. 문제에서 나오는 지문들은 기출 문제들을 많이 어찌 보면 이렇게 다른 그 출제사의 기출 문제들이 있죠. 다른 어떤 공기업의 기출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서 아, 요새 트렌드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걸 계속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알아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회사 생활할 때 필요한 거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먼저 봐야지라고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들 여러분 막 그냥 아, 이건 이 문제 풀고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알고 있고 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일단 이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후 공부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봐 그랬습니다. 얘도 3개짜리죠, 여러분. 자, 이것도 어떤 표가 나왔고 시간 나와 있는 거 보고 뭐 법정 근로시간 샬라샬라 뭐 근무하는 건가 보네. 그다음에 뭐 대충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일단 안 보고요. 밑에 거 먼저 보는 겁니다. 4번. 이 내용과 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봐. 아,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네. 5번. 네. 그 다음에 이건 이럴 때 저기 기억에 들어갈 걸 골라봐. 이것도 이걸 이해해야지 풀지. 그 다음에 6번. 이때까지 근로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만 딱 도드라져서 풀긴 좀 그렇죠. 하나만 딱 5번만 내가 풀 수 있다. 6번만 딱 풀 수 있다. 그런 유형 같지는 않아요. 뭔가 이해를 다 해야 어떤 흐름을 정도는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중에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5번 같은 문제, 6번 같은 문제 갑자기 뜬금없이 얘랑은 전혀 상관없이 어떤 다른 문제가 붙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걔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 얘네는 별개인데 이거 몰라도 되는 건데 하고 걔만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간혹 등장해요. 저는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봅니다. 지금 얘는 3개가 전부 다 겹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첫 턴은 살짝 무리, 두 번째 턴 정도에 덤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떨지 모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덤볐다고 가정하고요.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 이건 봤더니 근무일자 나오고요. 근무 시간 나오고 외출한 시간이 나오고 비고가 나와요. 그럼 뭐 지금 여기 뭐 쉬는 날도 아예 일 안 한 것처럼 보이고요. 토요일도 대신에 뭐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뭐 당직도 있었고 네. 그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휴일이고 훈련 이건 다 인정. 이것도 뭐 당직도 지급 이런 거 나오죠. 네. 벌점 제도도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근태 규정이 있습니다. 근태 규정이라는 거는 이제 근무 태도라는 표현인 거예요. 네. 근무 태도. 법정 근로 시간은 하루에 최대 8시간으로 정한다. 8시간 오버하면 그죠? 근무 시간을 오버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초과 근무 수당 이런 게 들어와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있잖아요. 어떤 보통 일하시는 분들 추가 수당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저녁에 더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돈 더 많이 벌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8시간까지는 그거고 그 다음 거는 전부 다 초과 근무 수당이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2부터 13시는 중식입니다. 밥 먹을 시간은 여러분 근무 시간으로 안 쳐줘요. 그래서 빼버립니다. 그냥 법적으로 아예 정해놓은 휴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일해라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때 돈 달라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18시 18, 30분은 석시시간으로 근무 시간에서 제외가 된다. 출퇴근과 일일 근무 시간은 개인 재량에 맡겨요. 그랬어요. 오, 좋은 회사네요. 네. 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 월화수목금 해서 5일에 8시간에서 40시간 하고 연장 근로시간은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소리죠. 연장 근로 30분당은 10,000원씩 주고요. 1시간당 20,000원 추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랬습니다. 본 근무 시간 내에 13시에서 17시를 코어 타임이라고 해서 지정합니다. 필수 근무 시간이래요. 네, 이거 특별한이라는 말이 좀 생각된 것 같은데, 아무튼 특별한 사유 없이 코어 타임에 자리를 비울 경우는 시간당 벌점 1점을 부과합니다. 시간당 벌점 1점이에요. 네, 수당과 벌점 일주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당직의 경우는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추가 수당 80,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랬거든요. 아까 여기 당직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 오버한 거는 그냥 80,000원만 준다. 뭐 이런 개념이네요. 자, 다음 중 위자를 보고 파악하네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 그랬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자율이며 그랬죠. 네. 자율이며 주간 법정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제한만 지키면 된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네, 흔히 말하는 뭐 뒤통수라고 보는 게 맞아요. 출퇴근 시간은 자유야? 자유 같아요. 개인 재량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코어 시간이라고 들어있잖아요. 여기 코어 타임. 13부터 17시.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13부터 17을 어겨도 되나? 근데 그럼 뭐가 들어가요? 벌점 나와요. 벌점 나와서 뭐가 좋아요? 뭐 감봉 나가는데. 추가 시간, 뭐 추가 수당의 감봉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조금은 들어야 됩니다. 너무 프리한데? 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까지 그러면 프리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프리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살짝 애매하다.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애매하다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근로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휴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는 맞는 말이죠. 휴일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쉬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일 근무 시간에서 제외 가능한 시간은 최대 1시간 30분이다 그랬거든요. 특수한 일이 없어요. 근데 제외 가능한 시간은 밥 먹는 시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시간, 여기 30분에서 1시간 반이 최대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벌점에 의한 감봉은 기본급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딱 봤더니 여러분 추가 수당에만 어찌 보면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외출하더라도 사유에 따라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여기 봤더니 훈련, 교육, 출장은 기본근무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얘도 맞죠. 그럼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싸워야 돼요. 뭐 대부분 이제 이것도 맞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뭐야 이거 다 맞아? 이렇게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별로인 걸 찾아야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맞다고 해석할 사람도 많아요. 이걸 지금 답에서 이걸 틀렸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요. 자, 얘도 동그라미 쳤다고 가정할게요.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예요. 다 동그라미 이 수준에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여기서 내가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죠? 뭐가 제일 꺼림칙하냐 그걸로 고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럼 지금 이것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쉬려 적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완벽하게 자명한 사실이라면 그냥 제거가 가능한 거고 약간도 끼름칙하다 그러면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두 개 중에 누구 선택할래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똑같아요. 너랑 싸우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번하고 2번 싸워볼까요? 붙여볼까요? 1번, 2번 중에 누가 틀린 것 같아? 그러면 2번이 틀렸다기는 너무 단순한데 1번은 뭔가 그래도 좀 여지가 있는 긴 말이잖아요. 그럼 1번, 2번 싸워보면 2번은 질 거예요. 1번한테는. 1번, 2번 중에 답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1번이 아닐까? 2번은 너무 이래서 이런 느낌.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도 싸워볼까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일 급여 제외 가능한 시간은 최대 1시간 30분이다. 벌점에 의한 감봉은 비밀 주세요. 이건 기본급에 둘 다 모르겠는데. 둘 다 약간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나를 올려도 상관없고요. 그럼 하나가 올라갔다 다시 1번하고 3번 붙여봅니다. 만약에. 그러면 또 다시 또 1번이 좀 깨름칙할 거고. 그런 식으로 골라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뉘앙스 해석이라고 하는데 말에서 글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뉘앙스적으로 약간 부정적이다. 뉘앙스적으로 약간 누구만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나만 오라 이런 느낌이 있는 말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5개가 다 맞아 보일 때 나만 오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답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제한만 지키면 된다. 여기 또 좀 걸리적거리고요. 그래서 그런 걸 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번은 고를 것 같긴 합니다만은 골라놓고도 약간 찝찝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코어 타임이 있는데 어떻게 자율이 출퇴근이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벌금을 주면 안 되죠. 벌점을. 이 코어 타임을 어긴다고 벌점을 주면 안 되는 거고 자유라면 그러니까 말이 약간 어다르고 아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꺼림칙한데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그런 느낌 자체가 안 들어서 이걸 답으로 하기엔 너가 그래도 너무 꺼림칙하다. 너도 답인 것 같긴 하지만 그나마 너가 제일 꺼림칙하다. 이런 느낌 정도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한다. 뭐 차선을 선택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다고 보기도 좀 그러고 저렇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너가 답이야. 그런 거죠. 뉘앙스 해석이에요. 근데 이런 뉘앙스 해석이 여러분 시험 문제 중에 거의 10% 정도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정확하게 이게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그 분위기상 너보단 너가 조금 더 구리다. 너보다 너 좀 더 향기롭다. 이런 식으로 골라질 겁니다. 그게 여러분 찍는 것 같지만 찍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큰 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예 찍는 거는요. 뭐 코카콜라 맛이다 그런 걸로 찍는 거라든지 뭐 아무튼 이게 찍겠죠. 그런 찍는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통 이제 문제를 풀 때
아, 이거 두 개 중에 한 개 찍었는데 틀렸어. 그런 느낌인 거죠. 뉘앙스 해석은요. 근데 뉘앙스 해석이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게 생각보다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생각보다 틀린 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겁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문제를 쓸 때요. 틀린 걸 골라봐 라고 썼을 때 대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말을 쭉 적다가 원래는 이게 그냥 참이에요. 뭐뭐뭐이다가 참이라면 대부분 이제 뭐뭐이 아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틀린 보기 중에 한 개라고 넣어놓는 게 가장 요 하수들이 문제 만드는 사람 중에 하수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뭐뭐이다. 그거를 뭐뭐뭐이 아니다. 단순하게 반대말로 바꾸는 게 하수의 방법. 두 번째는요. 무엇과 무엇과 무엇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고요. 여기에다가 만 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 중수 정도의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일단 맞는 말을 부정어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캐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될 때 약간 부정적인 건 틀린 거고 긍정적인 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경험이 조금 더 높을 겁니다.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번엔 이거 같아, 이번엔 이거 같아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내 감각을 느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뉘앙스 해석을 해서 거의 저는 한 90% 정도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제한테 여러분 증명할 길은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느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에 대한 딱 그 피하 구분을 제대로 해서 문제에서 틀린 거 고르라 그러면 부정적인 거를 중요로 보는 거고요. 네. 긍정적인 걸 맞는 걸 고르세요 하면 긍정적인 쪽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느낌을 딱 평가내기로 갖고 있으면 내가 마지막에 찍을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알죠, 여러분? 1번, 2번, 뭐야, 둘 중에 누가 답이야? 고민하는 게 오래 걸릴 때도 많아요. 그죠? 그런 시간 있을 때 차라리 단순하게 결정되는 나의 원래 그 고집이라면 나는 이건 이거였고 이건 이거였어. 그냥 빡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 소비되진 않아요. 그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자, 19년 2월 1일에 1일 근태 기록이 다음 보기와 같을 때요. 위자료에 기억에 들어갈 시간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 했는데 여기 고르란 소리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게 2월 1일이에요. 지금 네. 여기가 주말인 걸로 보니까요. 여기가 화수목금 여기 토죠. 네. 화수목금 토네요. 얘가 그러면 월요일이네요, 여러분. 그죠? 일주일 단위로 뭔가 갱신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요, 일주일에 여러분 뭐 하라 그랬죠, 여기서? 40시간, 52시간 초과하면 안 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 여기 근무 시간 여러분 몇 시간이에요? 네. 최대 8시간인데 여기 밥 먹는 시간 안 껴져 있죠. 30분밖에 안 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10시간이거든요. 그럼 지금 9시간 30분을 일한 거고, 기본 시간이 8시간이니까 얘는 1시간, 네, 30분을 플러스 일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1시간 30분. 추가 근무. 자, 여기는요. 12시부터 22시예요. 10시간 근무했죠? 10시간 근무인데 앞에 1시간하고 30분은 빼야 돼요. 그럼 8시간 30분 근무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30분 근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랬죠. 얘는요. 와, 12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 반 빼버리면 10시간 반입니다. 그럼 얘는 2시간 반을 추가 근무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외출이 이제 있어서 보통은 14시간짜리인데 2시간은 날려도 됩니다. 그럼 12시간이란 거에서 역시 1시간 반 빼버리면 10시간 반이거든요. 10시간 반이니까 얘도 2시간 30분에 추가 수당을 한 거고요. 자, 여기는 교육인데 교육 같은 경우는 기본 근무로 인정이 된대요. 얘는 뭐 정상 근무, 정상 퇴근이니까 그냥 네, 빵이에요. 빵. 자, 그럼 여기서 아까 1시간 30분이었죠. 적어놨군요.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월화수목금.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그래서 며칠 일했냐 이거잖아요. 자, 볼게요. 여기가 다 합쳐버리면 이거 2시간에 이거 5시간이죠? 그러면 7시간을 초과 근무를 일단 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근무 시간으로 얘는 8시간, 8시간 다 채웠거든요. 8 다 채웠잖아요, 여러분. 얘는 오히려 더 초과 수당이 남는 거고. 그럼 지금 최대 8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0시간, 지금 5는 이미 끝났어요. 5번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또 근무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을 일단 40시간을 일단 무조건 근무한 상태에서 9시간 30분을 추가로 지금 근무한 상태예요. 자, 9시 30분이 왜 나온 거죠,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쓰고도 이렇게 헷갈리네요. 네. 7시간이죠, 여기 합쳐놓으면.
7시간을 지금 더 근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근무했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52시간을 근무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7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추가로 5시간밖에 더 일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5시간 근무한 걸로 여러분 저기를 체크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원래 9시부터 5시간이면 네, 14시인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하나 껴있기 때문에 15시로 바뀌어야 될 거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2번 이렇게 체크되는 문제였던 거고요. 조금 귀찮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19년 2월 8일부터 14일까지 8일부터 14일이면 여러분 요 라인이죠. 네. 근로에 대해서 지급받는 추가 수당의 금액을 골라봐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 7시간이라 했으니까 잠깐만요. 초과 수당이 없죠, 여기는. 네. 여기 일단 없어요. 여기는 빵원. 6시간밖에 일을 못해서 1시간 빼야 되니까요. 자, 여기는요. 10시간을 일했는데 중간에 1시간 반 빼야 되니까 10시간 반. 30분에 대한 네, 돈. 여기는요. 10시간 30분이라서 1시간에 대한 돈. 1시간 반 뺀 거예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자, 여기는요. 9시간 반인가요? 네. 9시간 반에서 1시간 반 빼고 하면 여기도 0입니다. 없어요. 근데 당직이네요. 당직은 아까 봤지만 여기서 보면 8만 원이 그냥 지급돼 라고 나왔죠. 자, 여기는요 10시간인데 1시간 반 빼니까 8시간 반 30분 더 일한 거고요. 자, 여기도요 여긴 2시간밖에 일했네요. 네. 자, 월, 화, 수, 목, 금, 토인데 여기는 휴일이 주말 중에 하루예요.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가 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2시간밖에 일을 안 했고 코어 시간도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점수도 벌점이 들어가요. 13, 14시가 벌점이니까 2점의 벌점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2점은 벌점이 뭐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네, 살았어요. 아무튼 벌점은 받았지만 살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근로에 대해서 지급받은 추가 수당만 따져봐 그랬기 때문에 추가 수당에 해당한 여러분 이 내용이겠죠? 네. 근데 40시간 여러분 됐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네요. 그죠? 이게 만약에 40시간이 아니었으면 여기 중간에 까먹는 것도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고민이 좀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럼 여기가 6시간이죠? 여기는 8시간 했고요. 여기 8시간 했고 남는 건 8시간이에요. 전부 다. 여기도 8시간 꽉 채웠죠? 여기 2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이거 어차피 더해주면 딱 40은 나오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켰어요. 이거는. 여기요. 네. 법정 근로시간 지켰고 추가로 여기 2시간이란 거랑 8만 원이 있어. 그런 의미죠. 그러면 2시간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1시간당 2만 원이면 4만 원에 8만 원까지 더해지니까 답은 12만 원이요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 8번 문제고요. 다음 제시된 상황과 글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 답해봐 그랬거든요. 어떤 표 나왔고요. 이제 문제를 쓱 봤더니 글로 나온 문제들이죠. 뭐 숫자가 연관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숫자가 없다는 소리는 여러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으면 내가 눈치껏 빠바바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는 푸는 게 맞습니다. 첫 턴에 도는 게 맞고요. 자, 결절자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상식 수준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팀별 주요 업무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가는 팀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팀도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이건 이쪽인데 그럼 여러분의 대처 방법이 되게 편해질 겁니다. 근데 모르면 이거 어디다 해야 돼요? 어디다 해야 돼요? 또 윗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근데 그런 물음이 잦은 신입사원은 윗사람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일반적인 거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다다닥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생활할 때, 사회생활 할 때 좋겠죠. 참고하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공부 이외에, 이 문제 푸는 거 이외에도 한 번쯤은 제가 볼 때 알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각 팀의 결제 절차 이렇게 되어 있구나. 팀원이 뭐 협력팀장한테 결제선이 있는데 이거는 뭐 평행선인 걸로 가서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로 가는 것 같고 참조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참조해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자리가 있구나. 유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관이라는 게 뭐냐? 비슷한 거겠죠? 네.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서 결제 시 참조자에 포함됩니다. 라고 적어져 있고요. 경영기획, 생산, 제품이라고 적어져 있고요. 그러면 경영기획, 뭐 생산, 제품 연구팀 여긴가요? 조세 팀이 어찌 보면 유관 관계다. 홍보 마켓 국내 영업팀 그랬어요. 홍보 마켓 네 마케팅 같은 팀인데요. 국내외 영업팀 이 셋이 뭐 네. 그 다음에 구매 품질 관리 자재 관리팀 구매 품질 관리 자재 관리팀 여기가 또 한 팀이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 여기에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죠?
네, 필요에 따라 각 사업부로 상이한 협력관이 구축되고 이렇게 됐을 때 한계보험을 담당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훑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한테 이해를 뭐랄까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는요. 전 여기 안 봐요. 아예. 저 여기 안 볼 거고 여기만 조금 볼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아 이건 관계가 있네. 이것도 안 볼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 있는 팀들이 짝꿍이 주어져 있네 정도만 여러분 파악을 할 것 같고 협력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데 TF팀이라고 주어져 있고 얘는 뭐 좀 다른 것 같은데 문제 보니까 분명히 TF팀이죠? 그럼 이쪽 라인이겠구나. 여기 잘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TF팀이 과업이 프로세스니까 이쪽에 대한 또 내용 나오겠구나. 대략적으로 판단 끝. 자, 그럼 문제 가서요. 모든 팀은 한 명 이상의 유관팀장의 참여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걸려요. 여러분도 아마 걸릴 것 같긴 한데 뭐가 걸려야 되냐면 이런 팀들은 여러분 아예 언급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본부에 같이 껴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인력관리랑 물류관리랑 디자인팀은 제가 볼 때 껴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껴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요, 네, 한 명 이상 유관팀장이 참조를 받는다? 아닌 팀도 있을 수 있어요. 확실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팀들은 이제 유관팀장이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이것도 있죠, 여러분. 이것도 걸려요. 여기 마케팅 본부는 유관팀이 마케팅과 국내 영업팀과 홍보팀이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어서 그죠? 같이 묶여 있어요. 얘는 유관팀장이라는 게 유관본부장이라는 게 있을 수가 팀장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유관팀이니까. 본부장이 있을 수는 없죠. 여기 팀이니까. 이쪽에 다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통틀어 봤을 때 제가 볼 때 여러분 여기서는 1번이 답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2번은요. 협력관계는 유관관계와 달리 소속되는 팀들이 고정적이지 않다. 여기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예요. 그죠? 네,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그 다음에 사업지원본부의 장은 품질관리팀 서류를 참조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업지원본부랑 품질관리팀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업지원본부는요, 여러분 여기고요. 품질관리팀은 여기예요. 그럼 얘가 얘 걸 볼 수 있느냐 이건데요. 여기 봤더니 구매관리팀하고요, 품질관리팀 여러분 유관관계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올라온 거를 이 생산본부장이 낼 때 이 사람이 참조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얘는 맞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죠? 그래서 기존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대외 언론 매체를 관리하는 팀과 밀접한 관계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는 업무하는 팀을 봐야 됩니다.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사람, 업무하는 팀과 대외 언론 매체 관리하는 팀. 밀접한 관계인가요? 여기는 이쪽을 살펴봐야 되겠죠? 기존 고객 관리가 여러분 국내외 영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게 뭐였죠, 여러분? 네. 벌써 까먹었어요, 저도. 언론 매체를 관리하는 팀. 대외 언론 매체 관리, 여기죠. 그럼 홍보랑 국내 영업은 유관관계냐? 이거예요. 그럼 아까 봤지만 여기 홍보랑 국내 영업은 유관관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규 사업 관리 업무는요, 제품 제작 및 신규 제품 개발 업무와 밀접한 관계다 그랬는데, 요 앞에 거는 이제 요 뒤에 거랑 밀접한 관계냐 이거죠. 그럼 신규 사업 관리 업무는 여러분 뭐죠? 어디서 하는 건가요? 신규 사업 관리는 여러분 경영기획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던 여기, 제품 제작 및 신규 제품 그거는요, 제품 개발 및, 네. 어딨죠? 제품 개발 및, 잠시만요. 지금 벌써 까먹었어요. 네. 신규 제품 개발 업무. 신규 제품 개발 업무는 여러분 요 라인이죠? 네. 요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연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요. 경영기획이랑 제품 연구랑 연결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1번으로 체크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좀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8번 문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H가요, 결제를 받아야 되는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걸 그랬어요. 근데 봤더니, 여러분 여기 두 개까지는 거의 똑같죠? 그럼 여기 세 개에서 국내외 영업이냐, 마케팅이냐, 여기서 따진다는 거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악을 한번 해보면요. 자, 고객 맞춤형 광고 TF팀 과업 프로세스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H는 TF팀이거든요. 그러면 상품 제출, 매출 분석을 하는 그 팀에다가 먼저 뭐 하냐면 끝날 때마다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팀회장에게 팀장한테 결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최종 결제는 대표이사 또는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는 본부회장이 한다. 다음 본부장이 결제한 경우에 대표이사 결제는 생략한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일단은 상품 제품 매출 분석하는 팀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가 무조건 마케팅이었잖아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마케팅 제품 연구팀은 고정이잖아요. 그럼 볼 거 없고 여기가 당연히 마케팅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가 고객 니즈 분석이 그러면 제품 연구겠구나. 네. 고객 니즈니까 여기죠, 여러분? 제품 연구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팀장 끝났고요. 여기까지는. 아, 세 번째가 이거구나. 그럼 빨리 상품, 제품, 홍보 전략 수립을 찾아야 되죠. 상품, 제품, 네, 홍보 전략 수립이래요. 홍보 전략 수립은 어딘가요? 네. 찾아야 되는데, 마케팅이네요. 그죠? 그럼 다시 마케팅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마케팅으로 돌아오는 얘네 세 개 중에 한 개죠. 그 다음은 국내 영업팀장이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가 문제죠. 마지막 5번째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읽어봤지만, 장이, 네, 팀장, 본부장 정도가 했으면 대표이사가 없어도 돼요. 이해됐나요? 근데 팀장이 마무리했으면 본부장한테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일단 봐야 됩니다. 일단 5번째 것만 보면 돼요. 그럼 5번째 게 뭐냐 봤더니 상품, 제품, 언론, 광고예요. 언론, 광고는 당연히 요 라인이니까 홍보가 있죠. 그럼 마지막 5번째 거는 일단 홍보 팀장입니다. 그래서 홍보 팀장에 일단 들어갈 거고, 그 홍보 팀장의 위에 있는 마케팅 본부죠. 마케팅 본부장이 결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대표이사까지는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3번으로 귀결이 될 겁니다. 네, 이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10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제시사항과 글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봐 그랬는데요. S공사 직원 김대리는요, 지하철 영명 병기, 부영명이죠. 유상 표기, 희망기간 모집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주어져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문제. 다음 중 김대리가 위자료를 이용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숫자 나왔다고 여러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첫 턴에 도는 게 맞습니다. 첫 턴에 도세요. 자, 내용을 먼저 읽어야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쓱쓱쓱 봅니다. 자, 뭐 이러고 블라블라블라 잘 모르지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일단 대충 한번 보고 문제 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대상 기관 선정 시 부영명 표기 관련 질의를 위한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위원회라는 말에 좀 집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회라는 말이 여기 있느냐? 빨리 블라블라. 여기는 여러분 이 내용은 없어요. 부침이니까 이쪽 내용은 없고 위원회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더니 여기 여러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 때문에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은 들죠. 살짝 있을 수도 있어. 잘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 이 정도. 재입찰 없이 영명병기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년이다 그랬습니다. 살펴봐야 되겠죠. 자, 봤을 때 3년 동안 기관명을 대상역에 부영명으로 표기할 수 있고 재입찰 없이 1회, 1년에 한해서는 계약이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으로 4년 동안은 입찰 없이 가능해.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지하철 영명병기 유상표기 희망기간 모집은 약 보름 동안 이루어진다 그랬는데요. 네, 모집기간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열흘 하고 여기서 모자라는 6일이긴 한데 아무튼 뭐 보름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 말. 해당 사업에서 영명병기 기간 선정은 8월에 결정된다. 8월만 잘 살펴보면 되죠. 8월 여기죠. 개찰 및 사용기간 결정이 여기 나오잖아요. 8월에. 딱 그 내용 말하고 있으니까 얘도 맞습니다. 라고 판단. 해당 사업에서 공익기관은 기관 특성상 무상으로 부영명 표기가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공짜로, 네. 볼게요. 자, 공통사항이 있고요. 뭐, 공익기관인데, 공익기관은 공짜냐라고 했을 때, 순위는 1순위이긴 해요. 1순위이긴 한데, 네. 그래도 뭐, 금액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거든요. 공짜란 말이 지금 등장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지금 이쯤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답일래 싸워보세요. 1번이 답이냐, 5번이 답이냐 싸워보면, 제가 볼 때는 5번 쪽이 답으로 기울어지는 게 맞죠. 뉘앙스 해석입니다. 정확히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글이 있어도 내가 못 보고 지나간 걸 테고 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요만한 글로 써있구나. 저 구석탱이가 있는 것은 내가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써야 되는 게 뉘앙스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짜면 굳이 그걸 왜 입찰을 받고 막 왜 그럴까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 때문이니까 이거는 살짝 여기서 엥 하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이상한데? 얘보다 더 이상한데? 답은 너밖에 없는 것 같아. 뉘앙스로 해석한 겁니다. 솔직히 내가 이 문제를 못 봤어도 저 구석탱이에 있는 걸 못 봤어도 무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었다면 네, 물론 보면 맞추겠지만 못 봤었더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데 라고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또 상식을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요 예전부터 문제를 풀어오면서 이쪽 내용만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간혹 생겨요. 이 정말 지문 막
이 거대한 B4 용지의 한 면,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뭐, 우리 수능 칠 때처럼요. 양쪽 면에 다 지문인 문제라도요. 뒷장 넘어가서 이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얘들 보기만 보고도, 이건 답이 3번이네. 이건 보기만 보고도 이건 5번이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소리는 이 지문 자체가 필요 없는 문제도 등장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내가 읽고 풀어야지라고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보다 나와요. 그래서 건성으로 보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이 지문을 처음부터 막 뚫어져라 보면 손해고, 건성으로 보면서 뭐 필요하면 내가 다시 올라와서 보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선 답이 그래서 5번으로 확 기울어졌고요. 자, 다음에 선정 기관들이 피역의 영명 변기 기관을 신청하였다면 이 중 선정될 기관을 골라봐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파악은 해야 되겠죠. 자, 공통사항으로는요, 기본 요건이 공사 장소 훼손 및 공사 이미 저해 우려가 없는 기관이면 되고, 최대 1km 이내까지는 돼야 돼요. 1km 먼 데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500m 이내에 위치한 곳을 우선 선정합니다. 그랬습니다. 500m. 500m. 이거를 우선이래요. 우선. 근데 여기 봤더니 아까 봤더니 우선순위가 있었죠. 그럼 500m 이내에 있는 것 중에서 공익기관이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500m짜리가 없어요. 지원한 기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1km까지는 봐준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거리 제한 우선 선정 대상. 그게 없을 경우에는 조건만 만족하면 돼.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해. 같은 순위일 때는 금액이 높은 걸로 결정하고, 금액도 같으면 거리가 가까운 걸로 선정해. 이 소리입니다. 어허. 그러면 일단은요, 500m가 기준이니까 얘는 안에 들어갔고,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이 세 개가 일단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위를 볼 겁니다. 이거는 공립미술관이고요. 정부청사고, 이건 통신기업이에요. 이건 개인이죠. 그럼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공익기관은 이쪽 라인입니다. 그죠? 공익라인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글렀고요. 그럼 이 중에서 돈을 봤더니 돈이 똑같아요. 그럴 때는 거리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2번 쪽으로 답이 귀결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분명히 2분의 컷으로 풀 수 있습니다. 내용만 잘 빨리 이해하면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연습해야 되냐면 내가 읽어야 되는 내용과 안 읽어야 되는 내용을 구별하면서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이건 쓸데없는 내용이야. 너무요. 쓸데있는 내용이야. 잘 읽어. 이게 여러분 빨라야 되는데 그거는 경험에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경험으로밖에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입장에서 여러분 이건 이쪽이 중요하죠? 이건 이쪽이 중요하죠?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차피 시험 보는 여러분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 시험 보는 그 시험 장소에 가서 제가 뭐 푼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랑 여러분 뭐 다른 어찌 보면 위치 관계고 여러분은 그쪽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텐데 또 처음 보는 문제가 등장할 테고 제가 여기가 중요해 여기 중요해 봐도 그 문제는 다를 거고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습을 하다 보면서 여러분 이제 이쪽 거는 항상 이런 블라블라 말들은 별로였어. 이런 블라블라 말들은 이런 것들을 막 내가 필요한 것만 보면 돼. 이렇게 일단 건성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성질이 어찌 보면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을 때도 여러분, 내가 이거 꼼꼼하게 다 읽어야 될까요? 절대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경험해봤잖아요. 이거 시간 내에 풀려면 여러분 이런 거 아예 안 읽어야 돼요. 읽을 시간도 없고 내가 읽어서도 안 됩니다. 대신에 완전히 만약에 100이라면요. 얘를 99는 버려도 1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내용이 아니라 요 말에 대한 모양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이란 말이 여기 있어. 그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보기를 봤을 때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빨리 이쪽을 볼 생각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99를 버렸지만 문제에서 나오니까 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지 하면서 다시 또 얻어가는 거겠죠. 처음에는 그냥 볼 때 여기만 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블라블라.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예 읽을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한 것만 문제에서 다시 보라 그럴 거예요. 그럼 다시 와서 보면 돼요. 처음부터 읽어서 손해보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우수공연 프로그램 이런 거 공통으로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말 크게 두지 말고 민간이냐 국공립이냐 뭐 이런 거구나. 문예회관 기획 제작 이건 잘 모르겠구만. 문예회관 예술도 비슷한 것도 많죠. 이건 뭐 공연 컨텐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좀 다른 것들 두 개구나. 뭐 이 정도의 큰 계략적인 뭐 이런 정도에까지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 또 다른 게 또 나오죠. 네. 뭐 이건 9도 나오네요. 일단 지원 비율, 지원 유형이 있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면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죠.
그 5개에 대한 어찌 보면 지원 유형이 있고 지원 비율이 있고 기간 부담률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거구나. 큰 틀을 일단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랬군 하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자, 그러면 이 자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 그랬습니다. 문예회관 예술단체 교류 협력 프로그램은 지원 유형의 이름이 변경되었다. 에? 근데 아까 구라는 말이 있긴 했단 말이에요. 그건가? 보는 거예요. 문예회관 예술단체 교류 협력 프로그램에 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옛날에 이런 이름이었어. 바뀌었나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사업의 지원 비용에서는 기간 부담률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 기간 부담률이라는 건 여러분 이쪽이 라인인 것 같은데 50, 40, 30, 60, 50 이거에 정확히 보되는 개념이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100을 기준으로 60이면 40이고 50이면 50이고 40이면 60 이런 관계죠. 여기가 없어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선정 시 심사 시 지원 금액이 결정되는데 최대 30%야. 그럼 분명히 여기는 나머지는 70%가 기간 부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40, 60, 20, 80, 30, 70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얘는 기간 부담률은 존재한다는 말이 맞죠. 해당 사업은 전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주최 및 시행한다. 아유 말도 복잡해. 아무튼 전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맞나요? 여기 있죠. 지금 전국 문예회관이고 주체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느낌이 오고요. 우수 공연에 대해 초청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예술단체 국공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이다 그랬거든요. 자, 우수 공연이라는 말이 아까 여기 나와 있었던 느낌이죠. 요거 2개만 있었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우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2개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그 2개에 대해서 초청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 국공립 우수 공연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2개죠.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국공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그 2개였다 이거잖아요. 얘도 맞는 것 같고요. 공연 컨텐츠 공동제작 배급 관련 이게 어디 있었냐? 그걸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여기서 공연 컨텐츠 공동제작 배급 이런 데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를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느낌이 온다면 네. 개최 경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일단 1, 2, 3, 4번이 없기 때문에 5번에 벌써 색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넌 틀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일단. 근데 진짜로 만나볼게요. 네. 자, 신규 발굴 또는 예술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연 콘텐츠 다수의 문화회관 원자재를 샤라샤라해서 할 수 있다. 최대 경비를 지원한다. 개최 경비를 지원한다. 근데 이쪽 라인이죠 여러분. 신규 발굴도 있고 보유 콘텐츠도 있고 둘 다 지원을 받긴 해요. 네.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신규 새로운 공연 콘텐츠만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여기 봤더니 보유 콘텐츠도 지원해준다 라고 접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나 틀렸군. 5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보기기관에 대한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을 골라봐 그랬거든요. 자, A구의 문예회관이라고 하는데 A구의 재정자립도가 25%예요. 웬 재정자립도가 나올까요? 왜냐면 이걸 못 봤으니까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어요. 뭐 저는 그랬어요. 공연 콘텐츠 공동제작 배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신규 콘텐츠 발굴 예정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아까 여기서 살짝 건드렸던 신규 콘텐츠 발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걸 하면요. 그럼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을 골라봐 그랬어요. 그럼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국공립 여기 이거 2개죠. 아까 우리가 봤던 세트가요. 걔네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봤더니 재정자립도가 25%입니다. 여기 재정자립도 나오네요. 그죠? 25%니까 여기고 여기에요. 그래서 민간예술일 때는 60%, 국공립일 때는 50%가 지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볼게요. 여기 60하고 50인데 자, 60 넘는 거 있어요, 여러분? 70이 여기 있는데 그거는 결국 여기에요. 그죠? 똑같은 민간예술단 우수공연 프로그램에서 20% 미만일 때만 70%고 나머지는 여러분 70을 넘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 비율에서 70을 넘는 게 없기 때문에 볼 것도 없어요. 60짜리 나왔으니까 이미 답은 정해진 겁니다. 가장 많이 받을 거는 여기서 그러면 얘일 거야. 이렇게 1번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나머지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60 넘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또 빠르게 풀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좀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문제 풀 때 나는 어차피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후다다다다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것도 이거 몇 프로네 이거 몇 프로네 확인할 길은 없고요. 딱 봤을 때 60보다 큰 게 없네. 그럼 너가 답이겠지. 좀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문제 풀 때 많이 필요해요. 과감함이. 찍을 때 정말 많이 필요해요. 아, 뭘 찍어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러면서 시간 막 가거든요. 그냥 바바바바박 마지막에는 쿡쿡쿡 찍을 생각하고 NCS가 네, 흔히 말하는 그게 불이익이 없다면요. 찍었을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감점이 없다면 어차피 마지막에 다다다닥 찍을 거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찍을 때도 긍정, 부정에 대해서 아까 전시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긍정, 부정만 잘 생각해주면 긍정이네. 이거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이건 글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빨리 찍을 수 있어요. 괜히 고민하지 말고요. 어차피 찍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뭐 50대 50이든 뭐 5개 중에 한 개 찍으면 20%든 확률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골라다니면서 지금 난 다 틀려 해도 여러분 5개 중에 한 개는 맞을 거예요, 웬만하면. 뭐 아닌 사람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은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좀 과감함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약간 머뭇머뭇거린다, 내가 약간 우유부단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요, 찍을 만한 걸 웬만하면 두면 안 되지만 찍을 만한 것도 여러분, 이거에서 만약에 푸는데 내가 풀었어, 이거를 풀었는데 난 2번 아니면 5번이 헷갈려. 아, 어떡하지 그 생각하기 전에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요. 그게 더 도움이 돼요. 다시 와서 다시 해야지? 안 돼요. 시간도 없을 뿐더러 다시 돌아왔을 때 이거 다시 또 2번, 5번 뭐 찍지, 2번, 5번 뭐 찍지 이러고 앉아 있을 거란 말이죠. 차라리 문제 보고 내가 이 문제를 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빨리 거기서 찍는 것까지 하세요. 이렇게 2개 중에 한 개 찍은 거라면. 아예 나 이건 전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라서 여기가 100, 200, 300, 400, 500이에요. 이건 뭐 예 아니면 예야 이것도 없잖아요. 답을 계산해야지 나오는 문제라면.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 그냥 아무 데나 쿡 이렇게 찍는 거고요. 그럴 때는 애초에 내가 이걸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분명히 내가 헷갈린 게 몇 개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들어가요. 마무리를 아예 쳐버려. 처음에 에이 그냥 고민 뭐해 찍고 들어가 넘어가 하고 포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과감함이 정말로 많이 필요해요. 자, 다음 거를 읽고요. 이어지는 질문을 답해봐 그랬는데요.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 포렌식 사업 공고문입니다. 또 블라블라 말이 많은데 2문제짜리라서 또 한번 봤더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반려된 이유로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풀만하죠? 네,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인데 뭐냐면 법적 경로로 제기할 수 있도록 흔히 말하는 영업비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300명 이하인 조그만한 기업을 말하는 것 같고요. 90개 기업이 신청한 경우는 조기 마감도 될 수 있고요. 지원 내용은 디지털 증거 수집, 디지털 증거 분석, 영업비밀 유출 피해 상담. 그 지원 절차가 이렇게 5단계로 나와 있더라. 뭐 이런 거고요. 신청 방법이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라는 거죠. 땡땡 동그라미 청은 증거를 수집한 후 이와 관련된 확인서를 기업에 교부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어디서 확인해야 되나요? 네. 증거물 수집 확인서 교부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하네요. 그죠? 오케이. 유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지원 절차가 이렇게 5단계라는 거죠. 지원 내용이라고 하면 여기 3개인데요. 5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디지털 포렌식 사업은 홈페이지 위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 신청이 있고 대표 메일 접수가 있고 서면을 통한 지도 제출도 있습니다. 땡땡청은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영업비밀 유출 피해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 실시가 있나요? 네. 여기네 있네요. 상담 실시합니다. 5번이겠군요. 디지털 증거 분석 중에는 공공기관 협력하여 해당 분석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을 실시한다. 네. 교차 검증이란 말이 여러분 여기 있는데 여기에 민간기관이라고 적혀 있죠? 딱 그 말이 걸려져 버렸네요. 그 녀석하고 바꿔치기 한 겁니다. 중수, 고수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문제 만든 내용들이에요. 말 하나 쓱 바꾸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하지만 여기는 뭐 교차 검증이란 저런 특정적인 언어가 딱 눈에 보였기 때문에 아마 빨리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어렵게 내려면 여러분 이렇게 말 바꾸기가 제일 어려워요, 진짜. 말만 쓱 바꿔서 네. 그런 문제들 많이 겪어보면 여러분 막 짜증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쪽 문제는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도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열받게 하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걸 문제라고 만들었어. 막 이렇게 승질이 나는 문제가 간혹 있어요. 물론 그런 문제도 여러분 실제로 내가 시험장 가서 나오는 문제라면 풀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랑 얘랑 핀트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길 가리키고 있는데 나는 여길 보고 있다라는 해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줄여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뛰어나서, 너보단 내가 나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보면요. 문제가 안 풀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갔더니 도저히 이건 뭐를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생각을 지운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평범한 내 주변에서 보는 내 친구들, 뭐 내 주변 사람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대다수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잠깐 이렇게 굽혀요. 지금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를 살짝 숙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고집 피울 생각은 하면 안 돼요. 내 고집 피우면 나만 망하니까 그냥 그런 더러운 문제고 말도 안 되는 문제고 뭔가 모순이 걸리는 문제라도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래 내가 맞춰줄게. 지금은.
단순하게 살짝만 타협하세요. 타협하고 보통의 생각으로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옳고요. 답으로는 많고요. 내 뾰족한 생각, 나의 독특한 생각, 나의 뛰어난 생각, 그런 생각으로 풀면 문제가 대부분 틀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문제를 풀 때 갑자기 내 생각이 쭉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쑥 하고 내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건 여기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긴 이걸 말 안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 아니야? 저 혼자 막 어마어마한 저도 교차 검증을 하고 있어요. 저도 스스로. 네, 제 스스로 교차 검증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검증을 막 합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와요. 내 생각이. 그러면 걔를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퉁퉁퉁 들어가.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처럼 푸느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야. NCS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NCS는 기본이에요. 내가 이거를 똑똑해서 푸는 게 아니라 시간 있으면 여러분 이거 문제 보세요. 이거 시간 100분 주어주고 10문제 풀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다 맞을걸요, 10문제? 그 정도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시간에 풀기가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독특한 생각이 튀어나와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내 생각을 집어넣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약간 평이하게 가야 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지저분하게 문제를 낸 건데 내가 그건 이쪽에 맞추고 이건 이쪽에 맞추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쪽에 치우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이쪽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는 생각. 알겠죠? 내 생각으로 뛰어나서 이건 이쪽을 생각했어야 되고 문제를 낸 거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를 낸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내가 무조건 이걸 놓칠 수가 없어. 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일로 가면 이거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답이 막연히 없어요. 이것도 막연히 없는데 1번이라고 만약 1번이 걸리고 5번이 걸렸는데 여러분 5번은 여러분 생각으로 보면 막 밀고 나가면 맞는 것 같긴 한데 1번은 진짜 보편적으로 조금 걸리긴 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이거 선택해야 돼요. 내가 옳아라고 선택하는 순간 틱 틀려버립니다.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문제 맞고 막 한 문제 틀리는 그런 사이에서 그걸로 막 당락이 결정되는 차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생각을 해라.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똑똑한 거는 면접에서 보여주면 됩니다. 알겠죠? 면접이나 심층 면접이나 대면 면접이나 아무튼 다른 라인에서 보여주는 거고 NCS 라인은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의적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자, 반려된 이유를 적절하게 추론한 것을 그랬습니다. 자, Y기업이고요. 기업부는 중소기업이에요. 13명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죠. 통과. 작성일사가 3월 20일입니다. 그럼 혹시 넘어갔나? 아니죠. 신청기간 괜찮아요. 수정일자가 있어요. 3월 25일이에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인에 들어갔잖아요. 4월 30일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신청 사연은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나 입증하지 못해서 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그랬죠. 특별하게 서면 제출했고요. 특별하게 뭔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반려됐답니다. 왜 됐을까요? 안 건드린 게 하나 있네요, 여기. 90개가 이미 초과됐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사업신청서 기간 내 수정 아니죠. 분류가 본사업 아니죠. 네, 맞거든요. 제대로 잘했어요. 기업들의 수가 많아서 조기 마감됐다. 이게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죠. 혹시나 해서 4번, 5번 읽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신청 제출 시 본사업이 요구하는 신청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네,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3번밖에 기댈 게 없습니다. 3번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봐 라고 나왔고요. 자, 이런 문제는 대부분 이제 동계산 문제예요. 동계산 문제니까 살짝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넘기는 게 맞고요. 그래도 2문제 정도니까 덤벼야지. 연습이 많이 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동계산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일단 넘기는 게 좋습니다. 2문제짜리라도요. 3문제짜리에 동계산이다 그러면 넘기는 게 일단은 맞고요. 그 넘긴다고 안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턴 돌고 와서 두 번째 턴에 다시 돌면 돼요. 다 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 넘길 뿐이지 조금 이따 봐줄게. 10분 이따 봐줄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예약 환불 규정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의 지시사항에 따라 예약을 하려고 할 때 시설에 지불할 선입금 금액을 구해봐 랬습니다. 10명, 18명으로 총 28명으로 2개의 객실을 예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취사는 1개 객실은 가능해야 되고요. 개별 냉방은 2개 다 가능해야 됩니다. 최소 금액으로 객실을 예약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지금 돈을 쓱 봤을 때 15, 20, 25, 30 절로 가면 커지죠? 사람 수는 25인, 30인이니까 다 가능해요. 10명, 18명인데요, 그러면 여성한테 좀 큰 방을 주고요. 남성한테 작은 방을 주는 게 맞겠죠.
왜냐면 얘로만 두 개를 예약해버리면 개별 냉방은 되는데 취사가 하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사가 가능한 방은 한 방이 있어야 된다기 때문에 여기 하나와 그나마 더 싼 거인 얘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D타입하고 E타입을 선택하면 되고요. 돈은 15만 원, 20만 원이니까 35만 원인데 여기 봤더니 선입금이 2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5만 원에 여러분 20%면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7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체크할 수 있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넘겼으면 살짝 후회할 뻔 했을 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쉬워서. 자, 다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두 번째 턴이라도 풀어야죠. Q&A 게시판에 올린 문의 상담 답변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B타입, 금요일에 B타입을 예약했는데 9시에 선입금을 집어서 예약을 했는데 주말에 비 소식이 있어서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오늘 했는데 오늘 취소하고 싶나 봐요. 그죠? 네, 오늘 9시에, 오늘 오전 9시에 입금했는데 10시 45분, 1시간 45분 만에 마음이 변해서 취소하고 싶습니다.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본시세 환불 기준에 의거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라고 나오죠. 자, 일단 상황을 봤을 때는요. 여기 시성 사용 예정일 이전 및 당일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놓고요. 기상청에서 강풍호우 대설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여기를 해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비 온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소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럼 여기는요, 이제 금요일 날 했거든요. 그럼 이제 목요일 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오늘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제 시설 예약했던 사용 예정일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이죠. 네. 그러니까 3일 전까지는 취소해주면 여러분 요 라인이 될 것 같네요. 선입금의 90%는 환불해주는데, 네, 뭐 토요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데 뭐 들어가 있지는 않죠? 네, 계약 체결 당일이란 이용 계기여, 네, 뭐 계약 체결 당일은 의미합니다. 별 말은 없군요. 네, 그죠? 환불에 따라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 1,000원이 제외된 금액으로 갑니다. 라고 적혀져 있군요. 그러면 이제 선입금의 90%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가 답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환불 신청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체수를 제외하고 선입금의 9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겠네요.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네, 5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자, 저는요,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 쫙 뒤쪽에서 다시 한번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